예, 드디어 차례가 왔습니다. 연금저축과 IRP, 절세계좌 중에 가장 큰 혜택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장점과 단점, 더 나아가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전략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계좌를 만드는 법까지 오늘 모두 한번 해보겠습니다. 절세계좌 하면 연금저축과 IRP가 대표적으로 떠오르고 있죠. 저는 이 IRP를 이제 우리가 납입하는 연말정산 목적의 개인용 IRP와 퇴직금을 수령하는 퇴직형 IRP라고 선을 긋고 시작해 볼까 합니다. 그래서 퇴직금을 받는 IRP는 오늘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돈을 넣고 연말정산 받는 것, 그것이 바로 연금저축과 오늘의 IRP다라고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연금저축과 IRP, 이 계좌의 장점을 3가지 정도 요약할 수 있고요. 단점도 2가지 정도를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장점은 이제 누구나 알고 계시죠? 바로 연말정산이 적용되는 것인데요. 이 연금저축과 IRP에 연간 최대로 입금할 수 있는 금액은 1,8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세제 혜택이 적용되는 그 금액은 900만 원까지다 라고 알려져 있죠. 그리고 연금저축만 가지고 있을 때, IRP만 가지고 있을 때는 이 공제금액의 한도가 조금씩은 다릅니다. IRP만 가지고 있으면 IRP에다가 900만 원을 모두 입금할 수 있는데요. 연금저축만 가지고 있으면 600만 원까지밖에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금저축도 활용하고 IRP도 활용한다라고 한다면 연금저축에 600, IRP에 300을 넣어 900을 채우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죠. 그러면 공제가 적용되는 그 금액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우선 세전 연봉이 얼마입니까?에 따라서 공제율이 조금씩 다른데요. 그 공제율은 15% 혹은 12%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세전 연봉의 기준은 5,500만 원을 초과했는가 그렇지 않는가에 대한 내용으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직접 연금계좌에 100만 원을 입금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15%의 세율이 적용된다고 가정했을 때는 우리는 15만 원의 세금을 감면받는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장점도 확인해 볼까요? 두 번째 장점은 바로 계좌에 이제 자금을 납입하고 그 금액을 가만히 두진 않으실 거죠? 투자를 해야 할 겁니다. 일반 계좌로 투자했다면 중간중간 수익이 나서 상품을 매도할 때마다 우리는 세금을 내야 돼요. 이자 배당 소득세 15.4% 그 정도의 세금을 내야 할 것인데 이 연금 계좌에서는 상품을 매도한다 하더라도 당장 세금을 과세하지 않습니다. 나중으로 세금을 뒤로 밀어줄 건데요. 이 내용을 과세 이연 제도라고 부르고 있죠. 그러면 세금으로 납부돼야 할 돈이 나가지 않고 우리의 계좌에 모여 있으니 재투자를 할 수 있는 금액이 더 커지는 것 맞겠죠? 그래서 돈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좋겠네요. 마지막 장점은 이제 연금으로 수령하게 된다면 이자 배당 소득세보다 더 낮은 세율을 부과당합니다. 그 세율은 일반적으로 5.5%부터 시작하는데요. 이자 배당 소득세 15.4%라고 이야기했던 것에 비해서 현저히 낮은 세율이다라는 것이 느껴지실까요? 그럼 장점들을 모두 정리해 봤으니 이제 단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요? 첫 번째 단점은 아주 치명적일 수도 있습니다. 바로 55세까지 돈이 묶여버리는 것이에요. 55세 이전에 만약에 돈이 필요해서 연금저축계좌를 해지한다면 지금까지 받아왔던 모든 절세 혜택을 정부가 다 환수해 갑니다. 그래서 55세까지 돈이 묶인다는 점 꼭 기억하시고 계획을 세우시면 좋겠다라고 이야기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에 대한 단점도 있습니다. 55세 이후부터 출금한다라는 것도 꽤 길었는데 그 이후에 출금할 때 연간 출금할 수 있는 금액에 제한이 있어요. 1,500만 원까지만 적용됩니다. 만약 우리가 1,500만 원 이상 출금하게 되면은 이제 5.5 그런 세율이 아니고 16.5%라고 하는 높은 세율이나 혹은 종합과세라고 하는 불리한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라는 점도 꼭 기억하시면 좋겠네요. 그럼 이제는 연금저축에 대한 이야기, IRP에 대한 이야기를 따로 떼어서 조금 더 들어가 볼까요? 우선 연금저축에 대한 내용부터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연금저축은 은행, 증권, 보험사 모든 금융기관에서 만들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은행은 연금저축은 더 이상 판매하지 않고 IRP만 판매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규로 연금저축을 만드신다면 증권사의 연금저축 펀드나 보험사의 연금저축 보험 상품으로 계좌를 만들 수 있겠네요.
조금 더 이야기를 풀어보면 증권사의 계좌는 이제 투자를 하는 방식이다. 우리가 어떤 상품을 고를까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이고, 보험사의 계좌는 공시이율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쉽게 적금 방식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제 강의를 보는 분들은 이제 호흡이 긴 장기 투자는 그래도 투자 형태로 가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하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많이 했었죠. 그래서 저는 연금저축 펀드 상품을 조금 더 선호하고 있는데요. 그 근거가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내용은 보험사가 차감하고 있는 수수료에 대한 개념인데요. 은행, 증권, 보험사 중 저축성 상품은 이제 보험사가 상대적으로 조금 더 높은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라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보험사에는 이 수수료를 차감하고 남은 금액이 적금 이자율로 가는 것이고, 증권사는 기본적인 수수료가 조금 덜한 대신 우리가 투자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를 직접 골라야 한다라는 내용으로 기억하시면 충분할 것 같네요. 그리고 이러한 내용 때문에 이미 보험사의 연금저축을 만드신 분들이 이런 질문도 합니다. 그럼 보험사의 연금저축을 해지하고 증권사 걸 새로 만들어야 합니까? 라고 말이죠. 자, 여기서 중요한 점. 제가 연금저축을 해지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었죠? 지금까지 받았던 세금 혜택을 모두 다 토해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절대 해지하시면 안 되고요. 이러한 내용을 활용할 수 있게 연금저축 보험 상품을 증권사의 연금저축 펀드로 끌어오는 이전 제도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 이전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여러분이 활용하시는 증권사의 어플에 들어가 보시면 연금저축 계좌 이전하기라는 것도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연금저축과 IRP의 차이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제가 한번 표를 정리해 봤습니다. 이 표를 같이 한번 보시죠. 우선 연금저축과 IRP는 결이 비슷하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이냐면 이제 주식형의 투자 비율이 조금 다르다라는 것인데요. 연금저축 상품은 이제 주식형을 100% 담을 수 있게 투자에 대한 자유도가 조금 더 높습니다. 반면 IRP 계좌 같은 경우는 이제 주식형에 대한 비율을 70%밖에 할 수 없다라는 그런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나머지 30%는 예금이나 채권 같은 조금 안전자산에 대한 비중을 넣어야 하는 그런 의무가 있다라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가장 큰 차이다라고 느껴집니다. 자, 이제 이 내용을 토대로 실제 연금저축 계좌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IRP, 연금저축 똑같기 때문에 편하신 걸로 만드셔도 된다라고 이야기 드리겠고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저희 PD님이 연금저축 계좌가 없다고 하시네요. 그래서 연금저축 계좌도 오늘 한번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물은 개인 명의의 핸드폰과 신분증만 있으면 된다라고 이야기 드릴게요. 그럼 지금부터 계좌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제 첫 번째 화면 KB증권 들어왔고요. 신규 계좌 개설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신규 계좌 개설 들어오면 우리 지난번에 ISA 만들 때라고 비슷할 거예요. 여러 가지 계좌를 한 번에 만들 수도 있고 콕 집어서 하나의 계좌만 만들 수도 있는데 연금저축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인증번호가 왔네요. 자, 그러면 이제 동의에 대한 내용들 쭉 하시고요. 선택사항 내용은 꼭 안 하셔도 상관없다라는 것도 한번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이제 주민등록증 인증 장면이 나왔네요. 자, 한번 신분증 찍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정보들이 쭉 들어갔고 메일 주소 이제 내용들 적혀 있네요. 이번에도 똑같이 그 투자자 정보에 대한 내용이 나올 건데요. 이 내용은 우리가 공격적인 투자자인지 아니면 조금 안정형인지 그 투자 성향을 확인하는 것이에요. 기억하시면 좋은 건 투자 성향이 공격적일수록 상품에 대한 제약이 없다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내용이 뜹니다. 고객님의 연금저축 납입 가능 금액은 연 1,800만 원이다 라고 나와 있네요. 본 계좌에 얼마까지 입금하게 할 것인가를 설정할 수 있어요. 그럼 제가 아까 뭐라고 했었죠? 연금저축만 활용하면 세액공제 금액으로 600만 원 그리고 IRP에 300만 원을 넣을 수 있다고 했어요. 연금저축과 IRP를 합산해서 연간 1,800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PD님이 나중에 공제가 더 많이 필요할 수도 있으니 저는 이 계좌에 금액을 1,500만 원만 세팅해 볼까 합니다. 나중에 공제가 더 필요하시면 IRP를 만들어서 거기에 300만 원으로 설정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계약기간은 60개월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연금저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 계약기간이 넘어서라도 자유롭게 돈을 입금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계약기간은 그냥 쉽게 60개월이라고 써놓고 시작하셔도 상관없습니다. 한도 금액은 1,500만 원으로 설정했다라고 문구가 나왔네요. 자, 이제 우리 목적들 나와 있는데 대표 통장 아니다 라는 그런 내용들 확인해 주시고요.
비밀번호 나오고 마지막으로 계좌에 1원 들어오는 것 확인하는 작업 나올 겁니다. 그 작업은 제가 PD님께 다시 넘겨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연금저축 계좌가 개설 완료되었다라고 떴네요. 여기 보시면 이제 계좌번호가 나와 있을 건데요. 이 계좌로 이제 우리가 100만원 입금하면 연말정산이 적용되었네. 15만원을 환급받겠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 금액들을 이제 앞으로 어떻게 투자할지 같이 한번 고민해 봐야겠죠. 지금까지 슬기로운 금교육 강석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